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빵이론 2차 발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발효라고 하는 것은요, 파이널 프로핑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발효, 1차 발효, 또 뭐 중간 발효도 있고 한데, 2차 발효는 최종 단계의 발효다 해가지고, 파이널 프로핑이라 그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효죠. 2차 발효는 성형하여서 패닝한 반죽을 최적의 크기가 되도록 이게 이제 최적의 크기가 되도록이죠. 최적의 크기가 되게 잘 부풀도록 하는 조치 과정을 갖다 2차 발효를 한다. 반죽을 정형하는 동안에 우리가 반죽 내에 큰 가스가 이제 제거가 되고 또 밀어 표기하고 이럴 때에 그 가스가 제거되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지죠. 그래서 탄력이 없는 그런 그 글루텐 조직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그 조직들은 신정성이 좋고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원하는 우리가 부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2차 발효를 한다 하는 겁니다. 2차 발효가 그런데 지나치게 되면은 엷은 껍질색이 나오고 조잡한 기공이라던가 또 빈약한 조직, 또 산취, 또 이런 노화가 빨리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반대로 발효가 부족하게 되면은 빵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겠고, 이 황금갈색이 생기지 않고 측면이 부서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발효는 1차 발효실의 온도보다 높게 설정한다 하는 겁니다. 자, 2차 발효 없이 그 빵을 구우면 어때요? 부피가 적어지겠죠. 또 기공이 조밀해지고서는 조직이 거친 그런 그 빵이 만들어집니다. 2차 발효의 목적 한번 볼까요? 2차 발효의 목적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성형으로 가스 빼기를 한 반죽을 다시 가스가 차게 해서 발효가 돼서 스펀지와 같은 상태로 팽창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발효해 갖고 알코올이라던가 휘발성산, 또 방향성 물질 등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향기와 맛이 좋게 될 겁니다. 또 생성된 그 유기산은 유기산이나 이런 그 알코올이 글루텐에 작용해 갖고 반죽의 신정성을 증가시키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늘어나는 성질이 증가되기 때문에 오븐 스프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반죽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스트와 효소가 활성이 촉진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2차 발효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차 발효실의 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온도, 습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2에서 54도씨, 범위를 좀 크게 해놨는데요. 우리가 온도를 38도씨로 이렇게 보죠. 자, 상대 습도는요 75에서 90%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0 중간인 85% 정도로 봅니다. 시간은요 평균적으로 1시간이다 하는 거죠. 2차 발효와 그 온도 관계를 한번 보게 되면요, 2차 발효의 온도는 밀가루의 질이라던가 아니면 단백질의 그런 그 함량, 또 배합률, 또는 뭐 산화제나 환원제를 얼마만큼 사용을 했느냐, 또 빵 제조 방법에 있어 갖고 1차 발효의 그 정도에 따라서, 또 그 정형 시에 반죽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2차 발효의 온도는 통상적으로 38도씨고, 이건 이제 넓은 범위인데요. 진행될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이 반죽의 온도보다는 같거나 높게 유지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그 제빵법에서 우리가 반죽 온도는 실온에서 하는데 27에서 29도씨가 되죠. 그래서 보통 2차 발효실의 온도는 35에서 그 40도씨로 조절을 하긴 하지만, 이 하스브레더 이런 것들은
좀 더 낮은 온도에서 긴 시간 동안 발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효소나 이스트의 최적 그 활성 온도가 이 온도보다 2차 발효실의 온도가 만약에 높게 되면은 부피가 작아지고 내부 특성이 저하된다. 발효실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요 발효가 길어지죠. 그래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2차 발효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제품의 분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온일 때는 반죽은 28에서 29도씨 정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발효실에 넣어지게 되면은 발효실의 온도가 만약에 이렇게 높다고 하면은 반죽의 이 중앙 부위와 이 바깥 부분의 온도차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상이 불규칙하게 됩니다. 이쪽 부분은 빨리 발효가 되고 이건 천천히 발효가 되고 있는데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좀 빨리 발효가 돼 갖고 힘이 약해요. 그래서 발효실에서 꺼내서 오븐에 넣기 전에 반죽이 급격하게 찌그러드는 이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어떡하냐? 온도가 낮게 되면은 2차 발효 시간이 이제 길게 되죠. 그러면서 내상이 좀 늘어지면서 풍미의 생성도 충분치 않게 됩니다. 또 이 기포의 막이 두껍게 되고 오븐 스프링이 나쁜 빵이 만들어진다. 저온일 때. 그래서 적정 온도 38도씨에서 해줘야겠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습도죠. 습도가 많을 때 하고 낮을 때를 보겠습니다. 습도가 많을 때는 습도가 많다면은 이 표면에 응축수가 생겨갖고 껍질이 질겨집니다. 껍질이 지나치게 이제 껍질이 축축해지면서 질겨지죠. 그렇게 되면은 완제품의 빵 껍질에 수포가 형성이 돼요. 물집이 형성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또 반점이라던가 주름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 부풀어 구운 색이 진하게 됩니다. 구운 색이 진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기가 쉽고 이렇게 수분이 많다 보니까 구운 색이 진하게 된다. 만약에 이제 습도가 낮다면요. 습도가 낮게 되면은 급격히 반죽 표면에 수분이 증발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반죽 표면이 건조하게 돼서 팽창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또 껍질이 형성돼 갖고 구울 때 표피가 갈라진다던가 팽창이 적고 그러면서 껍질 색이 고르지 않게 됩니다. 뭐 얼룩이 생긴다던가 광택이 잘 나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상대 습도가 낮으면은 발효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 습도는 대체적으로 85% 정도의 범위인데 이 식빵류나 단가자빵류는 대체적으로 85%인데 하스브레드 같은 경우는 좀 낮은 상대 습도에서 발효를 해야 됩니다. 하스브레드라고 하는 것은 바게트라던가 뭐 하드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도넛은요. 그러면은 도넛 반죽은 발효시킬 때 상대 습도가 높으면 반죽 표면에 수분이 응축되죠. 응축되면은 이것은 기름에 튀길 때 수포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기름이 막 들어가게 되면 튀겠죠. 수포도 형성되고 기름에 젖은 그런 도넛을 넣게 되면은 그죠? 이거 뭐 기름이 막 튀겠죠. 그래서 이 흡수율도 높아지게 되고 상대 습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하스브레드보다는 좀 낮은 좀 더 건발효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빵 도넛을 한번 볼까요? 빵 도넛 만든다고 그러면은 발효실은 좀 낮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높게 설정돼 가지고 있다면은 꺼내서 실온에서 좀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튀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뭐 손으로 들을 때도 반죽이
손에 달라붙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꺼내자마자 튀기게 된다면, 발효실에서 꺼내자마자 튀기면은 수분이 있어서 여기 기름도 튈 것이고 잡은 모양도 손에서 끈적끈적 달라붙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겠죠. 요거 2차 발효와 시간을 보겠습니다. 그럼 2차 발효는 얼만큼 해야 되느냐? 보통 한 60분 정도 하죠.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빵마다 다 틀린 거니까, 빵의 특성에 따라서 다 틀린 거다. 만약에 이제 그 발효가 2차 발효가 부족하게 된다면은, 2차 발효가 부족하게 되면은 글루텐의 신장성이 불충분하죠. 그래서 용적이 작게 되고 껍질에 균열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발효가 안 됐던 걸 갖다가 이제 굳게 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내상이 조밀해지고 기포막이 불규칙하겠죠. 또 이 껍질에 착색은 짙지만 이 붉은기가 좀 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발효가 과다하게 되면은, 발효가 길어지면은 반죽에서의 산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빵의 pH도 5.0 이하로 저하돼서 신맛이 강해지게 되고 또 굵기 손실이 증가를 하는 거죠. 또 이 심한 심하게 오븐 스프링이 일어나다 보니까 움푹 들어가는 원인, 이걸 갖다가 움푹 들어가는 원인을 갖다가 우리는 케이브인이라 그러는데, 케이브인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발효를 많이 하느라고 이 당분을 다 써갖고 당분 부족으로 인해 갖고 착색이 이제 나쁘게 되죠. 색이 연하게 됩니다. 결이 거칠게 되고 향기도 좋지 않고 또 보존성, 노화도 빠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발효할 때 시간을 잘 지키셔야 된다. 자, 2차 발효가 생각보다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발효실에 온도가 높든가 습도가 높을 때고요. 반죽의 당 사용량에 비해서 이스트 많이 사용했을 때 2차 발효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소금이 부족했을 때, 과숙성된 반죽이라든가 중간 발효가 너무 길었을 때라든가 반죽 온도가 높을 때, 또 작업장의 온도가 높을 때 2차 발효는 빨라지게 되고요. 반대로 2차 발효가 늦어지는 원인은 2차 발효실이 온도가 낮다던가 이스트를 적게 사용하거나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또 어린 반죽으로 성형해서 그렇죠. 또 반죽 온도가 낮아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작업장의 온도가 낮아서 반죽 온도가 낮아졌다면 2차 발효가 늦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좀 중요한데요. 2차 발효 상태 판별 방법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책을 보든 2차 발효 완료 시점은 고정된 시간보다는 어떤 팬에 대한 반죽의 팽창 높이죠. 여기 보면 이제 틀 용적에 대한 어떤 비율의 높이까지 팽창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제 풀만 식빵이다 그러면은 팬에 80% 정도 반죽이 올라왔을 때라던가, 우유 식빵 같은 경우는 팬에서 1cm 정도 올라왔을 때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것조차도 어떠한 그런 반죽의 특성, 이스트가 많이 들어갔는지 반죽이 좀 질었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좀 같이 봐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피에 대한 팽창 비율로, 처음 부피가 용적이 한 3에서 4배 정도 됐을 때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형태라든가 사실 투명도, 어떤 기포의 크기라든가 이 촉감에 의한 방법, 이런 것들로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떻게 기포의 크기를 할 수도 없고, 촉감이라고 하는데 2차 발효를 초보자들은 이렇게 보면은 배울 때 그렇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빵을 흔들어 보라고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빵을 계속 흔들어 봐요. 흔들면 어느 정도 흔들리는 걸 보고서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효됐던 빵이 충격을 받으면은 이게 주저앉을 염려가 있죠.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 팽창의 높이라던가 어떤 그 빵의 특성을 감안한 처음 부피에 대한 팽창 비율로다가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2차 발효 모두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